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의말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9월 12일 수요일 미국 시장 만나 뵙게 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오늘 장 한마디. 사상 최고치에도 배드 이즈 굿이라니 신기하다. 네. 자, 오늘 지표가 매우 신기한 지표가 나왔죠. 이게 뭐야 하는 지표였는데 노동 관련 지표였습니다. 고용이 폭락했다는 소식인데요. 12개월의 고용 임금 조사를 반영한 그 고용 연례 벤치마크 수치가 나왔거든요. 고용 벤치마크 수치. 이게 아주 그냥 말도 안 되게 떨어졌어요. 그 한번 차트로 볼 수 있으면 우리 제가 연결을 했으니까 조금 이따 찾아서 올려주세요. 이게 이제 고용 임금 조사라는 건데요. 그 풀네임은 Quarterly Census of Employment and Wages예요. 자, 그러니까 분기 고용과 임금 컨센서스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근데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전국의 거의 모든 고용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동 시장 통계입니다. 그래서 실업보험에 가입된 사업체가 신고하는 기록을 바탕으로 모든 데이터를 집적을 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1200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전체 근로자의 임금 근로자의 90에서 97%를 포괄하는 수준이라서 아주 뭐랄까 이 통계치의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통계인데요. 이 통계치가 지금 91만이 떨어졌습니다. 그 전부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이 데이터 수정치 예비치가 나왔어요. 웃겨. 수정치가 나왔는데 그냥 수정치가 나온 게 수정치의 예비치가 나왔어. 다시 수정될 수도 있어. 근데 어찌되었건 수정치 예비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91만 명이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언급이 있었어요. 크리스토퍼 월러라든가, 그다음 파월 파월로 의장이라든가 등등이 앞으로 고용이 좀 나빠질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깔아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완전히 몰랐던 건 아니고 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쇼크를 막은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오랜만에 보여드렸습니다만 기준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는 게 기정사실이죠. 연말까지 3번 떨어지는 건 뭐 이제 기정사실이야. 3번 남았는데 3번 다 떨어지겠어. 하니까 시장은 아무래도 환호했죠. 근데 환호한 거 치고는 어떻습니까? 환호한 거 치고는 지수가 쬐끔밖에 안 올랐죠. 그죠? 예. 쬐끔밖에. 많이 안 올랐습니다. 별로 많이 안 올랐어. 이게 조금 왜지? 뭐 이런 생각 조금 들죠. 자, 그래서 왜인지 오늘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 고용조사 건에 대해서 이거 조금 잘못된 것 같다라고 반대 의견을 내는 곳도 있었어요. 골드만삭스인데요. 자기네들의 신설 폐업 모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월 4만 5천 명 정도의 수정치 하향이 된 것 같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노동통계국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반영된 거잖아요. 90만이니까 뭐 월간 기준으로 한 8만 명 수준으로 떨어뜨린 거니까 요거는 뭔가 과대평가된 것 같다. 과도하게 뭔가가 반영됐다. 이렇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오늘 핵심 투자자 입장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큰 폭의 고용이 떨어졌으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으로 따지면 뭐가 떨어질까요? 여러분 불러보세요. 자, 뭐가 떨어지죠? 뭐 이렇게 조금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기초로 금리 테이블 보여주세요. 자, 금리가 떨어져야 되죠. 그쵸? 네, 금리나 얘기 나오는데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자, 금리 떨어졌나요? 목미? 이렇게 되죠. 목미? 아니 91만이 하향이 됐는데 고용이 그냥 작살이 났는데 뭐지? 금리가 봐요. 10년물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4.04에서 4.08로. 그 다음에 2년물조차도 2년물 단기물인데 3.48에서 3.55로 의미? 몸미?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다 올랐어. 뭐 하자는 건데? 30년물 4.69인데 4.72. 이거는 내가 공부한 거하고는 그동안에 공부한 거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아. 이거 뭐야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죠.
이런 여기까지 오시면은 이제 일반인에서부터 살짝 벗어나기 시작하신 겁니다. 금리 얘기니까 주식보다 조금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하는 금리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이제 중급 되신 것 같아요, 그죠? 어디 가서 이제 초급 교육 그 투자 교육 초급 받으면 재미없어. 뭐 이걸 왜 돈 주고 팔아? 막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그 옛날 초급 강의 있는데 그거 들으시면은 이걸 왜 돈 주고 팔아? 뭐 이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건 두 가지로 정리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그동안에 이것들이 이미 선반영하면서 금리가 충분히 내렸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 딱 답이 나오겠죠? 하나는 뭐냐면 금리가 안 내릴 요소가 하나 있구나. 하나 딱 있는 거죠. 금리가 안 내릴 요소가 하나 딱 있다. 자, 그럼 금리가 안 내릴 요소는 뭘까요? 내일 모레 발표되는 거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죠. 뭐가 발표된다고? 네, PPI, CPI가 발표되죠. 네,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충분히 금리가 최근에 막 그 고용이 작살이 나면서 금리가 뚝 떨어졌어.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보고도 안 떨어진 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야? 뒷골 땡기는 거 하나 있는데 CPI 높게 나오겠는 걸? 저희는 근원 CPI를 월 0.3%, 그 다음에 연 3.1% 예상치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거보다 어떻게 나올 거냐인데, 요거보다 높게 나온 시장 한번 충격 받을 거라고 얘기 드렸고, 요 정도 나오면 그냥 쏘쏘할 거라고 했고, 이거보다 떨어지면 지수는 조금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가정 시나리오를 잡아놨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금리가 상당히 내려있고 이미, 그 다음에 금리를 밀어 올리는 요소가 있다. 즉 인플레이션 요소가 살아있다. 관세 관련. 근데 저희가 증시각도기 TV에서의 예측은 관세가 밀어 올리는 인플레이션은 언제 온다? 지금 오고 있는 거야. 옛날부터 7월달 이후로 올 거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지만, 진짜 제대로 된 본격적인 거는 10월달에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10월달 중하순 어디쯤부터 뭔가 확인이 될 거다라는 거죠. 데이터로 확실하게 보일 거는 10월달치가 보일 거면 11월 뭐 이렇게 되겠죠. 뭐 한 대략 그쯤일 것이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어쨌든 오늘 그 채권과 관련된 뉴스는 채권 발행 미국 재무부에서 580억 달러짜리 580억 불어치의 3년물 국채 발행이 있었는데요. 수익률이 지난달에 비해서 무려 18bp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응찰률이 2.5배 평균치에서 최근 2.73배가 나왔어요. 응찰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프라임 브로커한테 떨어지는 수량이 매우 적었고, 누가 많이 갖고 왔어? 프라임 브로커는 쉽게 얘기하면은 주요한 그냥 큰 은행이야, 큰 은행. 미국의 큰 은행들이 국채 입찰에서 항상 갖고 가는 게 있는데, 그리고 받아주는 것도 있는데 얘네들이 되게 조금 갖고 왔어. 그럼 누가 갖고 왔을까? 네, 외국 입찰자들이 많이 갖고 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한국 변방의 이 방구석에서 여러분들하고 이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 증시각도기가, 자, 이제 미국 채권 사셔도 돼요 라고 얘기한 거. 자, 특별히 달러로 계속 가지고 계실 분들은 이제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한 4.36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물. 제 기억으로는 한 그거 깨지면서부터는 이제 사도 돼요 라고 얘기했던 이유인즉슨 보니까 뭐 금리 무조건 내려가겠네, 분위기 파악을 하니까. 그러니까 딸려 내려가겠지.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있더라도 이 기준금리가 뭐 50bp 넘게 내려갈 게 앞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그래도 10년물이 뭐 이렇게 뭐 계속 4.5% 5% 근처까지 가겠냐는 거야. 그냥 밀려 내려오겠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구석탱이에서 얘기하니 국제 입찰자들은 무슨 생각을 해? 당연히 그 생각을 하죠. 그냥 국제 입찰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그 해외 입찰자들이 금리 떨어지니까 지금은 사야 돼. 지금은 사야 되는 시기야. 뭐 이렇게 됐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좀 안타까운 뉴스들도 국제적으로 들리고 있는데요. 요것 때문에 이제 그 유가가 좀 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마스 수뇌부를 사살하기 위해 카타르 수도 도하를 전격 공습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 숨어 있는 모양이지. 근데 카타르는 카타르 입장에서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와, 진짜 이걸 보니까요, 국력이 어느 수준, 국방력이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이 마치 그 중동의 미국 같은 역할인 거잖아. 군사력이 세니까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른 나라 수도를 공습을 할 수가 있어. 나는 되게 충격적이었어, 이 뉴스를 보고. 자, 그리고 그 프랑스에서는 나는 이 뉴스를 보고 나는 좌파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프랑스가 여러분 보시면은 그 전 세계 기준으로 그 좀 그렇잖아요. 근데 자유로운 국가잖아. 근데 이 시민들이 나와서 10일 국가마비 시민운동을 펼친대요. 그러니까 오늘이죠. 국가마비 시민운동을 펼치는데 당연히 정부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국가마비 시민운동을 하는데 국가마비 시민운동을 해? 조금 신기했고 그게 확실히 아시아권 정서하고 되게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 대응 수준이 이게 보니까 도대체 얼마가 모이길래 이런 대응이야? 지금 8만 명의 경찰과 헌병이 동원될 거랍니다. 네. 그래서 안 된다. 내무장관 이거 안 된다 하면서 불미스러운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8만 명의 경찰과 헌병이 동원될. 네. 하여튼 신기했어요. 자, 이래서 몇 가지 이것들이 영향을 좀 미쳤는데요. 일단 보시면 외환부터 넘어와서 왕자대로 보겠습니다. 외환을 보시면은 자, 프랑스 저렇게 되니까 저 상황이니 유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로가 올라갈 턱이 없죠. 네, 유로가 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달러는 올라갈 때야? 달러도 올라갈 때 아니죠. 금리 뚝뚝 떨어지면 달러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오늘은 달러도 떨어졌어야 되고 유로도 떨어졌어야 돼요. 근데 자기의 가치를 어떻게 경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준점이 서로에게 있잖아. 기준점이 서로에게. 근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물속에 밑으로 내려가는데 야 누가 밑으로 많이 내려가나 시합할까 하는데 내가 내려갔는데 쟤는 더 내려가. 내가 더 내려갈게 하고 내려갔는데 쟤는 또 더 내려가. 뭐 이런 국면인 거예요. 지금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일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유로는 상황이 더 나빠. 이게 더 떨어져. 그래서 달러가 올랐어. 야, 이 웃기는 이 시츄에이션. 그죠? 이 시츄에이션.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거기에 먼저 쪼그르륵 하고 먼저 내려가 있죠. 금리를 2%로 쭈르륵 낮춰놨기 때문에 한국은 먼저 꼬르륵 내려간 거야.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는 수업 때문에 더 이상 못 내려가. 예를 들어서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어가지고 못 내려가는 입장에 이제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쟤네는 아직까지 좀 높은 데 있으니까 쭉쭉 내려가는 거야. 쭉쭉.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될 게 여러분, 한국 주식시장 좋아지면요. 외국인들 막 들어올 겁니다. 그쵸? 왜냐면 우리는 금리 내릴 게 뻔하잖아. 여기서 금리 내려봐야 몇 번을 내리겠어? 우리가 0%대나 내리겠어? 기준금리를 1.25% 경기 나쁘니까 우리가 1%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돈이 부족한가? 시중에? 그거 아니잖아요? 불균형한 거지? 그러니까 못 내린다고 금리를. 근데 저기는 어디야? 지금 오늘 또 파월한테 그랬잖아. 트럼프가. 파월, too late, Mr. Too late. 금리, 1%, 1.5% 내려야 하지 않겠어요? 이러고 있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 미국 금리 쪼르륵 내려가면 달러를 보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이거 뭔가 대체제 찾아야 되겠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한국이 뭐야? 한국이 이제 투자할 만한 룰이 만들어졌어? 그때 우리가 요구했던 거 했어? 집중투표제? 자사주 수강 의무화? 그런 거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주식 팔 때 같이 대주주만 싹 팔고 도망치는 거 그거 못하게 하는 거? 그거 진짜 맞는 거야? 이런 것들이 슬슬슬 계속해서 하나씩 진짜로 진짜 했네? 진짜 법이 바뀌었네? 이렇게 되니까 법이 바뀌었으니까 뒤로 못 넘기는 거. 바꾸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달러 말고 이거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여기에 이제 룰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를 좀 해야 되겠어. 외국인 투자자를 받으려면, 이제부터. Hello. 네. Welcome to Korea. 네. 이렇게 좀. 그래서 한국 시장 여러분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원화 환율이 약세에서 제일 먼저 치고 나갔어. 그러니까 우리는 트랙을 한 바퀴 돌 때 1원과 더불어서 지금
결승선 거의 다 보일 정도로 다 돌았어. 근데 쟤네들은 이제 막 도는데 우리는 이제 힘이 빠졌고 쟤네는 힘이 넘쳐. 통화 약세 전쟁에서 이제 열나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원자재 보죠. 자, 계속 그러니까 금값은 이제 매일같이 신고가입니다. 매일같이 신고가. 그리고 어제 이제 찔링도 얘기했지만 중국 사람들 금 너무 좋아하죠. 막 금 사재기 하는 겁니다. 중국 은행도 금 사재기 하죠. 달러 대신 금이야. 뭐 이런 분위기죠. 예, 계속 그래서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 공격, 카타르 공격으로 인해서 유가가 뛰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공급량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그 경기의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조금밖에 못 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상황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외국인들 보기에 딱 그 투자 운동장을 피면 지금도 괜찮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몇몇 이제 댓글들을 보시면 미국 장은 사상 최고치니까 거기는 수익률 좋잖아. 뭐터라 한국해요. 막 그런 건데 한국이 무슨 성장을 해? 성장은 뭐 다 미국에 공장 짓고 망했지 뭐 나라 망해가는데 망하는 꼬라지 좀 봐. 안 돼. 이러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일본의 10년 전으로 가면 일본은 망하는 꼬라지 아닌가? 일본은 우리보다 더해요. 완전 망하는 꼬라지. 인구는 우리보다 좀 낮구나. 출산율은. 근데 어쨌든 거기도 망하는 꼬라지였어요. 근데 주가는 4배 올랐다. 성장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당신들의 환상이다. 이건 돈의 시장이다. 자, 따지고 볼까요? 중국이 주식시장이 왜 안 돼요? 산업 성장이 빠르니까. 산업에다 돈 넣는 게 이익률이 더 좋으면 산업에다 직접 투자를 하지. 누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겠어요? 직접 투자를 합니다. 거기가 마진율이 높으니까. 그리고 모든 돈은 갖다 산업계에다 다 때려 넣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따져. 인생의 그 기럭지라하고 똑같이. 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커리어를 쌓아가고 발전하고 있는 20대, 30대, 그리고, 그래, 내가 조금 이제 너희들보다 형이니까 40대까지는 돈이 모여, 안 모여? 결혼 늦게 한 친구는 더 힘들고, 자, 돈이 안 모여. 결혼하고 애까지 낳아봐. 절대 돈이 안 모이지, 그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막 커리어 막 올라가고. 근데 언제 돈이 모여요? 애들 다 컸어. 애들이 다 커가지고, 아빠 용돈만, 이런 때에서, 아빠 내가 뭐 사줄까?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출이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늙어야 돈이 생긴단 말이야, 늙어야. 그때부터 재테크가 필요한 거죠.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돈은 나의 늑다리로 가야, 죄송합니다. 나에겐, 저에게. 돈은 조금 나이가 먹어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야 모이고 그때 재무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국가는요. 산업이 성장할 때는 산업에 돈이 넣어줘야 되고요. 산업 성장 사이클이 일정 부분 돼서 그 산업에서부터 현금 창출이 되면 그때부터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성장기 때가 재무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성숙기 때가 재무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성숙기에서 이 돈을 잘 돌리면 또 성장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이런 애들이 돈을 받고 흠씬 막 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젊어지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바라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성장률 빠져 이제 0점 몇 프로 이제 끝난 나라다. 그다음 공장도 한국에 못 짓는다. 막 이런 관점으로 한 자본시장을 바라보시면 반만 보시는 거다. 자본시장에. 네.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한국 시장이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네요. 우리 매트릭스 투자 자산. 네. 왜 시작했겠습니까? 시장이 나쁠 거라고 예상하면 저희가 시작을 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매트릭스 투자자문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취해보시면 어떨까? 저희는 당신의 백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업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자, 오라클이 뭐 실적은 그냥 그랬어요. 근데 여러 가지 실적 중에 조금씩 증가는 했는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자녀 계약이 무려 4,550억 달러. 무려 전년 대비 359%가 증가했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지금 27%
폭등을 했습니다. 네, 시간에서. 자, 그리고 오늘 또 뉴스가 있죠. 그다음 애플 오늘 가능하면 핀비즈 한번 봐야 되는데 애플이 주가 빠졌어요, 여러분. 1.5%. 근데 애플이 오늘 굉장히 큰 뉴스가 있었어요. 얘네 이제 추수감사절에 항상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제품 발표했단 말이야. 옛날엔 밤새서 보고 막 그랬는데 그 제품 발표. 이번에 아주 신기한 제품 하나 발표했어요. 아주 얍실한 애플 아이폰 슬림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재보니까는 9시간에서 12시간의 배터리 지속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모양 멋있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웬걸 주가는 빠졌습니다. 1.48%. 그러니까 지금 AI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못 해준 걸로 보여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옛날에 막 그런 봤는데 오늘 안 봤는데, 오늘 못 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애플이 신제품 발표하고도 주가 빠졌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구글은 주가 계속 오르고 있다 지금. 그리고 코어위브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미국 원래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인데, 이 회사가 아예 자기네가 직접 발벗고 나서서 벤처 캐피탈 펀드를 설립해서 AI 관련 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더니 주가가 7% 넘게 뛰었어요.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조금 AI에 대한 과열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요런 거는 요거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98년, 99년 닷컴 버블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사 이름을 닷컴으로 바꾸니까 주가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트릭스 투자자문 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매트릭스 투자자문 닷컴 딱 이렇게 하면은 주가 막 폭등하는 거야. 그때 진짜 그랬다니까요. 98년, 99년 때. 근데 이렇게 AI 관련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자기네가 돈 쓰겠다고 한 거잖아. 돈을 쓰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 요거는 약간 과열 뉴스입니다. 근데 98년, 99년을 회상을 해보면 그때는 진짜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됐어요. 우리가 IT 투자하겠다 그래서 적자가 엄청났다 해서 진짜 껍데기만 있는 사기꾼 같은 회사들이 적자를 발표하면 주가가 상한가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과열이란 표현을 쓴 거고요. 그건 버블이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 비싸지만, 그리고 일부 과열이지만 버블은 아니다. 자, 버블은 시작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번에 버블 가능성은 AI 쪽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